네, 안녕하세요. 주식 챔피언 전문가들과 함께 투자 고민을 시원하게 날려보는 주식 챔피언쇼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9월의 마지막 월요일 장입니다.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반등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지난주 내내 조정을 겪었다가 오늘 장은 1% 이상 상승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동반으로 양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오늘 장 초반 2,300선 위로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8%대 상승폭으로 2,297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2%의 상승폭으로 824선에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4차 한국판 뉴딜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책형 뉴딜 펀드를 내년 초에 조성할 계획이고 하반기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11월 1일부터 2주 동안 온라인과 비대면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 관련해서 2차 전지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 눈에 띄고 있고요. 화장품과 음식료, 의류 같은 소비주들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 그리고 엔터주들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거래일 합병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이 1%, 헬스케어가 2%, 제약이 10% 내외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지난주에 진행됐던 빅히트 엔터의 기관 수요 예측이 경쟁률 1000대 1을 넘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이 빅히트 IPO 관련주들도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오늘 장 초반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전 장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내일 시장과 종목 대응 어떻게 할지 저희 주챔쇼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3772-0269번과 0279번 두 가지 번호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서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시고요. 또 전화가 조금 힘드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반과 끝 두 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댓글들도 스피드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전화와 댓글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도우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내내 시장이 너무 힘들다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네. 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오늘이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추석 전에 기술적 반등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역시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조금은 저는 관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추석 때 가장 큰 팩트가 나올 게 당연지사고요. 다행히도 우리나라 시장이 장이 안 열리는 게 좋은 건지 아닌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관망세로 쉬어가는 것도 좀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미국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미국에 대한 부분들 말 그대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TV 토론을 통해서 어떤 쪽의 방향성이 조금 쏠릴 가능성이 큰데 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쪽으로 갈지 조금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은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조금 정치적인 부분들이 대립 구도가 시간을 조금 딜레이 시킨다라는 관점이 있고요. 대선 전에는 어떤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희 생각이고 역시 그 뒤에는 연준의 계속적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압박일 수도 있고요. 연준이 계속 원하는 재정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은 지금 대공황이다, 많은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대공황보다는 역시 지금 새로운 발판으로 가고 종목이 순환됐을 때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이전의 유동성으로 거품 장세가 일부 있었던 종목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본질적인 가치를 찾아가는 시간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거품이 있었던 거는 가격 조정까지 같이 오는 거고요. 시장 전반적인 대외적인 분위기가 아래로 누를 때는 본질적인 가치가 좋은 종목도 같이 조정을 빠집니다. 그래야지만 메이저 그리고 수급 그리고 주체들이 저가 매수를 통해서 다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한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조정 기간에 있다. 말 그대로 대외적인 악재를 연결고리를 두면서 시장의 조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는 지금 오늘 좀 소폭 오르긴 했었지만 역시 이전의 저점을 좀 무너뜨리는 관점 안에서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시간적인 조정입니다. 가격적인 조정보다도 단기적인
수렴 형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이 기간은 하루 이틀 동안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추석 이후에 단기 조정과 맞물리면서 변곡점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점이 역시 추석 다음 날 우리나라 시장이 추석 이후에 열리는 장이 열렸을 때 그때 방향성이 나타날 것 같고요. 오늘 내일은 시장이 움직이더라도 관망으로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방향성이 아래로 꺾였을 때는 이전에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는 2145포인트 정도까지 애초에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향이 꺾였을 때 그만큼 시간 조정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145포인트 삼성전자 가격 얘기 드렸었죠. 51,500원대, 600원 정도. 그 부분이 이 지수랑 거의 맞물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를 체크하면서 역시 본질적인 가치는 국내에서는 현재 관점에 반도체만큼 우량한 쪽이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현재 조금 개별 이슈죠. 키옥시아에 대한 상장에 대한 IPO가 연기되면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럴 때 현금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서 지수대를 확인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데 시장이 지금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꺾었던 이유, 그게 바로 기존에 끼어있던 일부적인 7월달 이후에 조금 크게 올랐던 거품 장세, 2차 전지, 그린주들에 대한 부분,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의 허황된 조금 버블성의 거품 장세, 이런 부분들이 조금 빠져나왔다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가지 않아야 될 폭을 가서 내려왔는 측면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을 가지고 시장이 대공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삼성전자가 내려갔었을 때 지수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근본은 자동차와 그리고 반도체에 있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지수 때는 아래쪽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관망세로 보시면서 역시 다음 주죠. 추석 끝나고 난 뒤에 방향성을 확인하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계속적인 단 하나 반도체 쪽으로만 우량한 기업 위주로 좀 체크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수급 잠깐만 확인하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 수급에 대한 관점은 기관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도 연기금의 매도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지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조정을 완성하지 않았다. 기관은 특히 그중에 연기금은 가격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수급 연동을 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경기 상승 국면과 하락 국면, 그런 국면을 단기, 중기로 나눠서 그 관점 안에서 매수 관점이 들어오는 게 연기금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은 이 연기금의 역할이 시간적인 요소로 조정을 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적인 요소를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일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역시 선물 시장에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관점은 관망이 많다라는 겁니다. 현물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의 영향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현재 미국 시장의 달러의 강세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이진 않겠지만 유로화의 영향, 유럽의 팬데믹이라기보다는 경기 봉쇄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달러가 일부 유로화 대비 강세를 보였던 측면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저는 달러와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 영역으로 우리나라 환율적인 계산으로 1180원대, 1170원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약간 계리우성으로 조금 오버에 들어가는 부분들 생각해서 1180원대, 그 아래로는 1150원대로 해서 박스권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역시 기관의 수급에 따라서 시간적인 조정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선물의 매도는 역시 지금 시장에서 공매도에 대한 제한적인 부분, 그리고 대주주 요건에 대한 시장 분위기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그런 쪽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니까요. 거기에 연연하면서 흔들리기보다는 역시 저가 매수를 기다리면서 현금은 저는 100%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 역시 100% 현금화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현금은 30% 정도가 적당하다. 그리고 나머지 70%는 포트가 코스닥 쪽에 가치적인 부분보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말 그대로 기대감으로 갖는 종목들에 편입돼 있다면 비중을 줄이고 말 그대로 지금은 펀더멘탈 쪽으로 해서 종목을 좀 편입해 놓는 대형주 쪽에 코스닥도 역시 대형주 쪽이고요. 코스피도 대형주 쪽으로 편입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역시 저가 매수를 노리는 반도체 쪽을 보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 오늘과 내일은 관망세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금 30%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추석 연휴 대응 전략 세우시는데 꼭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을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너무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저기 뭐고 렌코캠 바이오에. 아, 렌코캠. 네네, 레고캠 바이오 맞으시죠?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6,100원에 네. 20%예. 네, 66,100원에 비중 20%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자꾸 사고 나니 내리고 해가지고 네. 어떤 거 싶어 전망이 없는가 싶어가 너무 궁금해가 만날 상담해도 상담 연락도 안 되는데 오늘 다행히 그때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잘 되셨습니다. 예. 매수를 하신 다음에 주가가 계속 하락해서 걱정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전망을 예. 좀 어떻게 봐야 할지 여쭤봐 드릴게요. 예. 네, 전문가님 레고캠바이오 66,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전망을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주가로 보면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또 이 예산에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워낙 너무 높게 사셨어요. 최근에 이거 딱 봐도 이날 사셨죠. 9월 15일 날 딱 사셨죠. 예. 예. 너무 높게 사셨어요. 어떤 분이 네. 너무 좋다고 저는 너무- 나이도 많고 또 아픈 네. 기간 돼가지고 기억력이 없어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회사도 좋고 극하는 바람에 의심도 안 하고 따라 들어갔더만 의심하셔야 돼요. 의심을 하셔야. 의심 왜 안 하세요? 의심하셔야지. 그것도 안 봤어요. 예. 이거는 정말 예. 이제 지금 시기에는 누구 말 듣고 사면 안 돼요. 그 말 다 예. 틀릴 거 전문가 말도 다 틀리는 시장이에요. 아무도 못 맞춰요. 지금 시장은. 저도 못 맞춰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은 예. 기다리는 게 좋겠죠. 아무도 잘 못 맞춘다라고 하면은. 좋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안 좋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막 여기저기 뒤섞여 있는데 개인들이 예. 누구 말을 믿어야 되겠어요. 본인 말고는 없어요. 그냥 본인만 믿고 가셔야 되는데 예. 본인이 지금 컨트롤이 안 되니까 예. 어떤 자세가 좋겠어요? 관망이 좋겠죠, 그죠? 기다리는 게 맞아요. 시장에 좀 큰 틀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는 거고, 이 회사 주가는 회사는 정말 좋은 가치를 필 수 있는 능력은 가졌는데 시장이 예. 지금 그렇게 녹록지는 않아요. 바이오 쪽에 예. 조정이 나올 거고 이 회사도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 저는 한 번쯤 지금 추석 전 내일까지 좀 지켜봤다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여놓으세요. 전략적으로. 지금 다른 종목도 분명히 많이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저희 전번에 뭡니까?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일단 안 상담했거든요. 들어도 알 것 같아요. 7만 5천 원 아래는 팔지 말아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사람 말이고. 신용도 많이 사고 해가 술술 그거. 그러면 안 돼. 신용 같은 거 절대 쓰지 마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시겠어요? 예, 멘토님 그거만 네. 한 물어보시다. 네, 이거로 얘기하세요. 만약에 올해까지 가가면 제가 상 가격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까? 회사는 맞는데 저는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략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하세요. 반등을 주면 57,000원에 비중 축소하시고요. 내려올 경우에는 이거는 내려왔다가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 저는 비중 절반 축소하고 가격이 내려오면은 지금 오늘 내일 가격대에서 비중을 축소하시고 내려오면은 한 37,000원대 정도에서 전화를 한번 주셔가지고 그때 상담을 받고 그때 다시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을 줄이세요. 금액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으면 비중을 줄이고 현금을 좀 들고 있다가 나중에 아래에 사면은 그만큼 단가를 떨어뜨리고 역시 레고캠바이오는 다시 올라올 여력이 있으니까 그때 전략을 다시 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비중을 줄이시고 아래쪽에 37,000원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꼭 전화 주셔가지고 다시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주가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내일 반등이 나오면 57,000원대에서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다가 주가가 내려오면 37,0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전화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대한 강통신을 네. 3,660원에 560원에 샀는데 네네. 좀 비중은 어떻게 비중이 많이 되세요? 해가지고.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5%예요. 네, 3,5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5%예요. 예, 25%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이게 비중이 많아갖고 지금 이게 잘 산 건지 아니면은 조금이라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건지 궁금해가지고요. 네네, 지금 손실은 아니신데 매수를 잘 네. 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신 것 예,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예,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대한광통신 3,56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잘 하셨나요? 어떤가요? 네, 매수 잘 하셨는데요. 정말 잘 하신 거. 단기로는 정말 잘했는 것 같아요. 네. 단기로는. 그래요? 네, 근데 끌고 가지 마세요. 잘했다고 해서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돼요. 가격이 좋구나 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네. 기술적인 부분에서 가격이 괜찮은 거였어요. 말 그대로 시장 네. 얘는 핫했던 종목이라기보다는 5G나 아니면 케이블 쪽 역시 최근에 뭐 풍력이다 뭐다 하면서 케이블 쪽에 이슈가 나오는데 통신 쪽으로도 역시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얘기거든요. 대한광통신이 실적이 안 좋은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 관심이 있는 종목이에요. 대한광통신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언제 한번 사볼까라는 관심을 많이 가지는 종목이라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자리에서 비중이 네. 많아서 부담스러워 금액적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딱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비중만 줄이세요. 그리고 목표가를 단기로 좋다라고 했어요. 그냥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네. 3,900원만 목표가 딱 잡고 올라오면은 이익 실현하세요. 그 반등 여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3,900원이요? 네, 3,900원 얼마 안 되더라도 지금 네. 올라도 한 8% 정도의 수익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잡아주고 있고 내려오면서 저항 자리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이탈하고 왔어요. 말 그대로 이전에 네. 있던 이 박스권 화면 보이세요? 네. 네, 이 영역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위에 오르고 상관없어요. 이 영역이 흘러가던 상황인데 이게 네. 이 가격을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네. 또 저항을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자리에서 그 저항을 확인하고 내려갈 거예요. 내려간다라면. 그 가격이 3,900원 정도니까 욕심내지 말고 수익률은 한 5% 이상 올 때 수익 네. 실현하시고 지금 약수익이지만 그래도 비중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세요. 지금은 시장 네. 자체가 비중 네. 조절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네. 가감히 절반 정도 지금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목표가를 3,900원까지 그렇게 짧게. 3,900원으로요? 네, 그렇게 짧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네. 네, 지금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단기로 보셔서 목표가 3,9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인탑스요. 매수가 18,600원인데 30%요. 네, 인탑스 18,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 맞으세요? 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 이거 좀 밑에서 사서 18,600원 되었는데 좀 비싸게 샀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빠지길래 네. 좀 이제 추가 매수도 해도 괜찮나 싶어서. 추가 매수 맞습니다. 네, 해도 될지 궁금하신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인탑스 18,6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는 지금은 하지 말고요. 가치적으로 보면 좀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너무 높게 사서 이게 아쉬운 거예요. 최근에 제일 고점에 사셨는 것 같아요. 맞죠? 9월 초에 사셨나요? 네. 네, 전문가님도 팬이에요. SK D&D. 네. 네. 요즘 SK D&D 얘기하시는 분 상당히 많네요. 네, 어쨌든 네, 수익 항상 축하드리고요. 네. 네. 어쨌든 지금 너무 높게 사셨어요. 이 종목은 SK D&D는 저 밑에 잘 사 수익 냈잖아요. 올라오는 그 느낌이 있는데 인탑스는 정말 좋아요. 좋은 회사 맞아요. 그리고 스마트폰 쪽으로나 시장 자체가 애플도 이제 좀 있으면 휴대폰 출시하고 삼성전자도 긍정적으로 계속 스마트폰 쪽에 효과가 좋아요. 미국 시장에서도 온라인 쪽으로 점유율에서 굉장히 애플을 따라잡기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고 있어서 괜찮은데 그 시장 분위기상 고가에 사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고 오히려 좀 많이 조정을 줬었을 때는 그때 사면은 효율적이에요. 지금 사봐야 단가 떨어졌는데 어차피 떨어뜨려도 그게 현재 단기적으로는 고가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대로 들고 가도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 회사는.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전문가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오늘. 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혹여나 가격이 시장이 한번 출렁이게 되면은 떨어질 때 13,000원짜리 정도 있잖아요. 네. 네, 그때 한번 더 물어보세요.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전화를 해서든 물어보시고 아니 네. 여기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시장이 출렁했을 때 떨어지는 거고 안 떨어지면은 분명히 더 위로 올라갈 거니까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 잡으세요. 아시겠죠? 네. 네, 28,000원까지 들고 계시고 떨어지면은 그때 전략을 다시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목표가 28,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면 13,000원대에서 다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젠큐릭스요. 젠큐릭스요.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21,600원, 20%. 네, 21,600원에 비중 20%요.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래요? 네,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젠큐릭스를 21,600원에 매수하셨는데 다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그냥 가격 드릴 테니까 올라오면 파세요. 네. 네. 29,000원 정도 올라오면은 욕심 내지 말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이거는 생각할 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네. 뭐 이슈를 바꿔 왔는 건데 그냥 시장 전반적이 어울려져 가지고 한번 올라온 것 같고 이 네. 회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네. 22,000원 정도까지는 보여요. 근데 그거는 네. 거기까지 기다리지 말고 거기가 딱 저항이니까 오히려 네. 제가 봤을 때 21,000원 정도의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런 고민할 때 또 못 팔아요. 또 생각이 또 바뀌면서 또 들고 가야지 올라가네 들고 가야지 급등 나왔네 또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네네. 끌려다녀요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 회사는 실적이 없고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불확실성이 좀 있어요. 말 그대로 실적이 없고 좀 안정적이 못한 종목은 저는 비중을 줄여내고 종목을 조금 빼는 쪽, 포트에서 빼는 쪽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제 전략은 21,000원대 정도 오는 29,000원 정도에서는 매도해서 비중을 줄이시고 현금 확보해서 시장이 좀 출렁일 때 좋은 가치주를 담아주면 나중에 효율적이니까 29,000원을 일단 매도 의견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1,000원대에서 저항이 예상되니까 29,000원부터 매도하셔서 현금을 좀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센트럴 모텍. 네, 센트럴 모텍이요. 예, 25,000원에 10%. 네, 2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네, 예, 반대 매매 나가는지, 시초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네네. 지금은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테슬라 관련주라고 알고 샀는데, 네네네. 테슬라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는 자꾸 내려가니까, 네네. 예, 회사도 어떤지 제가 잘 몰라서, 예, 전문가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테슬라 관련주로 알고 매수를 하셨는데 최근에 테슬라가 많이 올라갈 때 이 종목은 많이 안 가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이 주가 좀 종목 전망 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센트럴 모텍 25,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 종목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네, 뭐 테슬라가 한창 올랐을 때 올랐죠. 네. 근데 이제 지금 빠지니까 이제 같이 빠지는 거고 테슬라가 자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부품이에요. 그래서 센트럴 모텍 같은 경우는 테슬라 수혜주, 테슬라에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 있긴 한데 최근에 사셨고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 신용도 좀 있긴 하네요. 있긴 한데 그 반대 매매에 대한 부분은 이제 미수의 부분 아직 덜 나왔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말 그대로 시장이 푹 빠지면은 이 종목만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나오고 있는 거지 시장 전체적으로 들어와 있는 물량은 안 나오고 있어요. 말 그대로 미수라고 하는데 미수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단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일 쪽에 이자 내다가 기간 지나면 그 물량이 쏟아지는데 센트럴 모텍이 그런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판단은 될 수 있지만 그건 예측일 뿐이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래서 신용이 줄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만 이 자리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어느 정도 선에서 빠져나올까요? 저는 지금 매수가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한 25,000원 정도.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냐라고 하면은 과거에 지금 화면에선 잘 보이지 않는데 과거에 상한가를 막 가고 났는데 지지받았을 때 힘을 주면서 지금 차트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조금 뒤로 당겨서 살짝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면에 보이시면은 여기 부분이 있죠.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요때 있죠. 요때 센트럴 모텍이 시장의 모든 관심을 다 끌고 올라가면서 지지대를 만들어 놓고 갖는 자리예요. 말 그대로 테슬라 때문에 센트럴 모텍은 정말 앞으로 대단해질 거다라고 하니까 야 사자 하면서 다 샀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아래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고 기관이나 이 주체가 여기서부터 끌어올리니까 야 이거 가격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익 구조가 나오는데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매력 있는 자리겠죠. 세력 입장에서는. 맞겠죠, 그죠?
그렇게 네. 되는 자리라 그 가격대 지금 내려와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이 딱 그 가격대 부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역대에서 이 가격 훼손하기보다는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기술적 반등으로. 그래서 올라오면은 저는 본전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 한 관점을 드리면 테슬라가 자체적인 생산이든 배터리든 어느 로 가더라도 테슬라가 반드시 기댈 수밖에 없는 거는 소재예요. 소재. 아시겠죠? 소재 네. 쪽으로만 기댈 수 있는 기업, 말 그대로 화학 쪽, 우리나라 쪽의 화학 쪽 기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센트럴 네. 모텍은 올라오면은 25,000원 본전에서 매도하시고 그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시자.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현재가 부근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테슬라 관련주에서는 소재나 화학 쪽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 함께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진단 키트요. 넵지노믹스요. 네, 랩지노믹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요, 47,000원이고요. 네. 50%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47,000. 단타로 들어갔다가 네네. 이게 물려가지고 계속 담당님이 팔지 말라 그래서 지금 못 팔고 이러고 있습니다. 아, 최근에 이제 단타 매매를 하려고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손실이 돼가지고 매도를 못 하시고 계신 상황이에요. 네네. 네, 그러면은 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 좀 여쭤봐 드릴까요? 네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네, 전문가님 랩지노믹스를 47,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단타 매매를 하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단타인데 왜 팔지 마라 그랬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단타로 들어갔는데 들고 가면은 정체가 안 잡혀요. 계속 끌고 가고 끌려다니고 비중은 계속 커지고 50%인데 나중에 되면 이 종목이 100% 담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끌고 가면 안 돼요. 제 생각은 확실하게 여기서 비중 줄이셔야 돼요. 네. 아시겠죠? 이걸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타로 들어갔는데 왜 내가 비중을 늘리고 끌고 가요? 그렇게 되면은 내 전혀의 초기의 생각과 관점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애초에 그렇게 가져갈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전략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네. 진단키트 시장은 이미 지금 이 최근에 랩지노믹스가 나왔던 이 고가 가격은 제가 판단했을 때 내년까지 코로나가 살아있을 때까지 가치가 이미 반영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네. 이 이상을 올라갈 만한 가치가 없고 말 그대로 단타성으로 위로 한 번씩 치고 빠지고가 있겠죠. 그게 이미 네. 8월 달에 얼마 안 오른 것 같지만 이 종목은 변동성이 하루에 7, 8%는 그냥 움직여요. 네. 거기서 이제 단타를 대응을 하고 데이 트레이딩으로 가는 거지 단타라고 해서 단기 끌고 가면서 단기에 오르겠지라고 하는 게 단타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그런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랩지노믹스가 지금 이전에 5월달, 6월달에 있었던 이 고가의 돌파가 있었던 자리를 지지받고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비중을 줄이는 가격을 애초에 지금 이 박스권이 아래로 쏠렸기 때문에 저는 39,000원 부근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네. 비중을 가감히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저점이 무너졌을 때는 갑작스러운 급락성의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네. 대비하시고 비중을 줄여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위로 그러면 올라왔을 때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그러면 얼마에서 39,000원 이요?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저는 39,000원. 39,000원. 네, 단타인데 와.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9,000원에서 비중을 거의 다 줄일 거예요. 그냥 매도하세요. 그게 어떨까요? 아, 네, 매도하시는 게. 전체로요? 네, 저는 매도하고요. 네네. 이걸 욕심내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네, 그래서 저는 네네. 39,000원에 매도하고 소중한 자산을 좀 네네. 지켰다가 이거 짧게 잃는 거는 돈 아까운 거 아니에요. 분명히 다른 데서 좋은 쪽에 다시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오랫동안 몰리면 절대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살아나기가 힘들어요. 아시겠죠? 네네. 네네. 조금 극단적으로 전문가님 얘기하지만 감사합니다. 39,000원 오면은 좀 매도하시는 네. 게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등이 나오면 39,000원에서 매도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에서 손실 만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번 주 강연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추석 전에 강의가 원래 제가 늘 목요일날 했었는데 네. 추석 전에 원래 저희가 없었는데 오늘 하루 추석 전 이벤트로 조금 오늘 저녁에 7시에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오늘 저녁에는 추석 때 전에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 현금은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고, 이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 안 좋다고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안 좋은 흐름에 지금이 있는 건 맞지만 여기를 딛고 올라가는데 본질적인 가치로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 관점이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지금 대응에 대한 공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응의 관점을 어디로 둬야 되는지 말 그대로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개인들은 말을 듣고 따라가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유동성이 좋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 회사는 유동성으로 올라갈 거다. 더 갈 겁니다. 또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유도하면서 끌어올라가는 시장에 개인들은 말만 듣고 들어가는 말 그대로 대응에 대한 분석 없이 그냥 들어가는 시장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갑자기 아래쪽으로 꺾이니까 공포가 들어오면서 대응이 안 되고요. 계속 사주면은 매수세가 들어와서 시장이 안 무너지겠죠. 근데 공포가 생기니까 현금 들고 있어도 안 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계속 떨어지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은 말 그대로 떨어져도 저 밑에 저가가 밑에 바닥을 신호를 줬는데도 공포 때문에 못 사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오늘 얘기를 드릴 테니까 7시에 오셔가지고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후 7시 이제 추석 전후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1차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동화약품인데요. 동화약품은 26,775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5%이신데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눈에 봐도 누가 봐도 많이 올랐는 건데 이거를 위해서 샀다라는 거는 그냥 시장이 좋다라고 하니까 산 겁니다. 그래서 단기로 짧게 좋다라고 끌고 가라고 했는데 난 짧게 먹어보자라는 전략으로 들어갔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방향성도 오늘 최근에 저점이 무너지면서 방향성이 아래로 꺾였고요. 위쪽에서도 약간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씩 꼭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가격대는 역시 저는 이건 이익보다도 비중을 덜어내는 관점에서 25,000원대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은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25,000원에서 매도하시라는 의견 함께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은 48,32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데 다른 종목 다르게 조금 그래도 박스권 추세로 좀 지지를 많이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많이 올랐고요. 이전 고점까지 아직 추가적인 여력은 남았지만 조정폭이 좀 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축소했다가 오히려 아래에서 저는 한 3만 원 초반대 정도에서 다시 지지를 확인하고 갈 것 같아서 비중을 축소하고 그 가격을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등식 비중 축소로 봤었을 때 한 45,000원짜리에서 비중 축소로 갔다가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목표가 정도는 위쪽으로 제가 판단할 때 54,000원대 정도까지는 이 종목은 올라갈 여력이 있다. 다만 현재는 시장 분위기상 비중 축소를 하고 기다리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이 나오면 45,000원대에서 비중을 축소하셨다가 3만원대 초반 지지 여부 확인한 다음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효성입니다. 효성은 72,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반등시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반등시 한 77,000원에서 매도하시고요. 끌고 가는 전략으로는 시간이 조금 그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효성그룹주들은 현재 흐름상에서 소재 쪽 관련해서 화학적인 부분, 앞으로의 첨단 소재 관련돼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요즘 그룹 이미지가 조금 개선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끌고 가는 전략에서는 괜찮다 보유 관점을 드리는데 단기로 보신다라면은 77,000원 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라면은 이전에 고가 가격인 한 9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보시고 아래에서 천천히 또 담아가는 전략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단기로 보실 때는 목표가 77,000원 잡아드렸고요. 중장기로 가져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 함께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7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1%이신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워 보이네요. 네. 조금 더 아래로 처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거 반등시 파는 게 어떨까요? 근데 반등시도 좀 어렵네요. 77만 원 그런 거 보니까.
저는 일단 비중이 51%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손실을 좀 보더라도 비중을 줄여놓는 게 맞고요. 신고가를 가면 그 손실 본 거는 아무 영역이 없습니다. 근데 떨어졌을 때 그 비중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건 비중을 꼭 축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2만 원대 정도에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한 절반이나 30%, 절반 정도 축소하세요. 절반 정도 축소하시고 나머지가 올라가면 그 축소했던 손실은 분명히 이 신고가 영역에서 이익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72만 원에서 비중 축소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위쪽으로 올랐을 때 목표가는 81만 원 위로 안착을 해야지만 보여지니까 81만 원까지만 목표가 잡으시면은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81만 원, 비중 축소는 72만 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락에 대비해서 72만 원에서 비중은 줄이시고요. 나머지 비중은 목표가 81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전자금융입니다. 매수가는 8,000원에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8,000원 같으면은 조금 추석 이후에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다만 추석 이후 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는 추석 이후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관점.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한 5,000원 초반대 정도까지 하락이 보여지긴 하지만 5,000원 초반대에서는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보다는 역시 제가 얘기했던 추석 이후에 조금씩 담아가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현재 매수가보다 높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8,000원이 목표가군요. 네, 8,000원짜리 목표가 잡으시고 아래 추가 매수 하시길 바랍니다. 8,000원에 저항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8,000원짜리 이전 저항을 좀 체크해드리면 이전에 이 자리에 저항이 8,000원에 딱 걸려 있습니다. 추세가 무너졌던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 저항을 생각해서 8,000원까지만 보시고 아래에서 천천히 담아 보시길 바랍니다. 네, 5,000원 초반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추석 이후에 보시면서 추가 매수 고려해 보시고요. 목표가 8,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유튜브 댓글 상담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한국전력. 네, 한국전력이요. 예. 네, 2550원에. 네. 매수. 예. 네, 25,550원에 비중 30% 맞으세요? 네네. 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매수한 다음에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좀 아, 네네. 어떻게? 예. 걱정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짜면 좋을지 한번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한국전력을 25,5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네. 주가가 좀 떨어져서 걱정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들고 가셔가지고 이익을 좀 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 보셨나요? 단타인가요? 아니요, 장기요. 장기요? 장기로 들고 가세요 그러면. 장기로 가면은 결국 전기료 인상 올 거예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지금 뭐 풍력 쪽이나 해상 풍력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그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예전에 원전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 그린 쪽으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네. 전력적으로 전기 공급에 대한 부분은 한국전력밖에 없잖아요. 네. 그 KPS랑 이거밖에 네.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저는 한국전력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점에서 네. 예. 그래서 크게 그냥 걱정 안 가져가세요. 해도 될까요? 네?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오히려 단기로도 수익 날 것 같고요. 일단 네. 저항대는 22,700원 정도의 저항을 딱 잡고 있긴 한데 최근의 고점이 여기 네. 이전에 대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받고 난 뒤에 여기를 한 번, 두 번 테스트하고 난 뒤에 다음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넉넉히 보고 목표가를 좀 높게 잡아서 한 25,000원 정도까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아, 예. 네, 좀 장기적으로 감사합니다.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한국전력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25,000원 목표가 드리고 조금 호흡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단기간에 최근에 한 5일 정도 아래쪽 하락세 보여줬는데 흔들리지 말고 그냥 꾹 네. 들고 계셨다가 비중은 늘리지 마세요. 가격이 뭐 높은 가격이 아니니까 늘리지 네. 말고 25,000원까지 들고 가자 이렇게 의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세요. 예. 네,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가 25,000원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잘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이월드 네네. 4,400원에 10%요. 네, 4,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네. 맞으세요? 네네. 네네, 이 종목은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너무 많이 빠지니까 전망이 본전까지 올 수 있을래나 궁금해서요. 네, 주가가 매수가까지 회복될 수 있을지 종목 네, 전망은 네. 좀 어떨지 궁금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문가님 이월드 4,400원에 매수하셨는데 다시 좀 주가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대북주의 흐름에서도 강할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정치 인맥으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겠지만 그게 올라와 준다면 기회로 파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이에요. 이월드는 국면 자체가 이 종목의 개별적인 국면 자체가 이미 정치 인맥이랑 남북 경협에 엮여서 2018년도 때부터 이 상승 여력이 있는데 지금 이 조정에 대한 부분 가격 조정이 코로나 때문에 한 번 있긴 했지만 흘러내릴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대한 물량 차익을 여기서 다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네. 이익 실현을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네, 분산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이익 실현을 다 해버려서 아래로 좀 떨어지는 흐름으로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비중이 좀 많으시면은 반등 시에 비중을 또 줄여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슈를 타더라도 시세가 4,000원 쪽에 제한될 것 같아요. 아, 물타기는 어때요? 물타기는 안 좋아요. 저는 물타기 할 것 같으면 이월드가 코로나 때만큼 빠졌을 때 정도에서 이월드의 나중에 어떤 모멘텀을 생각해서 좀 한 번씩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저는 지금 이 이월드라는 종목을 매수 관점에서는 아예 안 볼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솔직하게 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감사합니다. 안 보는 네, 게 네. 맞을 것 같고 올라오면은 한 3,900원 정도 자리 있잖아요. 네. 급등성으로 이슈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라면 3,900원에서 비중을 줄여놓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900원 네, 가격 고맙습니다. 체크하시고 계속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기회비용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3,900원까지 올라오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녹십자셀. 네, 녹십자셀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네. 어떻게 되세요? 43,000원에 15%. 네, 43,000원에 비중 15%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임상 시험하고 전망이 꽤 안타까워서 샀는데, 의 전망이 어떤 놈을 봤어요? 임상 이슈도 있고 괜찮은 것 같아서 매수를 하셨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예, 여쭤봐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녹십자셀 43,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좋다고 해서 매수하셨는데 주가가 왜 안 가는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개인의 관심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개인들이 너무 좋아해서 회사가 뭐 사업적인 측면에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개인들이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주가가 가지 못하는 겁니다. 개인들은 아셔야 될 게 개인들은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직접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그죠? 내가 샀는데 올라가길 바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개인들이 예. 잔뜩 뭉쳐있으면 누가 끌어올려요? 그죠? 주가 제자리에 멈춰있을 거 아니에요. 자꾸 파는 거 우린 사기만 하고. 딱 지금 그런 형태의 종목이에요. 근데 녹십자셀이 좀 길게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들고 가면은 이 종목은, 이 회사는 반드시 수익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짧게 보기보다는 좀 호흡을 길게 보세요. 장기를 보고 있어요. 네,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면은 저는 이전에 올라갔던 자리 정도로 해서 한 6만 원대까지도 좀 멀리 보셔야 돼요. 멀리 보는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6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뭐 바이오 쪽에 막 엮여 있는 것보다 혼자 개별적인 아니면 녹십자 그룹주에도 안 엮였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최근에 뭐 녹십자 코로나 관련해서 혈장 치료 이런 얘기 하는데 잘 안 엮이고 있잖아요. 같이 가니까 따라가긴 하는데 예. 약하잖아요. 그죠? 얘는 하고 있는 사업이 췌장암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효과적으로 터지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래쪽으로 저는 뭐 한 35,000원, 6,000원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가격대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단단하게 보시면서 목표가를 일단은 한 51,000원 정도로 보세요. 아시겠죠? 51,000원. 예. 네, 그 예. 자리 오면은 예. 거기서부터 조금씩 매도하시면서 목표가를 조금 6만 원대까지 늘려가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예.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고 감사합니다. 계세요. 네,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길게 보시면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6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5만 1,000원대부터는 분할 매도하시고요. 3만 원대까지 떨어져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태웅. 태웅이요. 네네. 네. 16,450원에 네. 30%. 네, 16,450원에 비중 30%요. 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너무 떨어져서 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매수를 하신 다음에 계속 떨어졌나 봐요, 가격대가. 그렇죠. 예. 네, 네. 앞으로 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전문가님 태웅을 16,4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은 그래도 5%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더 올라갈 네. 수 있을까요? 높게 사서 좀 너무 아쉽긴 하지만 이건 또 장기적으로 보면 또 괜찮은데 아.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고 좀 애매한 자리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오래 봐야 좋아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실적이 풍력 쪽이 원래 굉장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던 쪽인데 최근에 우리가 그린 뉴딜 하면서 이제 다시 좋아진 거잖아요. 누가 네네. 사라고 해서 산 거죠, 그죠? 좋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사신 네네. 거잖아요. 근데 네네, 좋은 건 그렇습니다. 맞는데 그 좋은 게 이슈가 되면서 최근에 그린 뉴딜이다 뭐다 하면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태용은 네. 더 갈 수는 있지만 매수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은 제가 오늘 장 초반에 얘기했던 시황에 얘기했던 공포거든요. 공포. 떨어지는 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다. 전체적인 시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무서워지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네, 네네. 그래서 두려워질 거고 이 종목 거기에 따라서 같이 또 가격이 또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시간적으로 네. 보면은 분명히 많이 올라갈 자리가 많이 남았는데 월봉상 봐도 아래쪽에 네. 거래가 이 위쪽에서 거래가 엄청 터지긴 했었던 이때 2000년, 2008년 막 이런 때였는데 지금 네네. 어떻게 보면 이 바닥권에서 거래가 이렇게 터지기 시작하면서 자리를 처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네네. 가치적으로 아직 실적이 말 그대로 안 나타났고 기대감으로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적이 말 그대로 지금 이 기대를 품었던 게 실적으로 이어지는 걸 보여줘야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맞잖아요, 그죠? 네네. 네, 네네. 그래서 저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이 많이 되고요. 시간이 네. 걸리더라도 한 23,000원대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다만 네네. 지금은 더 사도 안 되고요. 올라오면은 저는 일단은 팔았다가 시간적으로 더 길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아시겠죠? 그래요? 23,000원짜리 네네. 왔을 때도 이 회사가 가치적으로 좋아지면은 그때 사도 예산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네, 지금은 네. 아직까지 기대감, 말 그대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좀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올라오면은 매도 의견 드리고요. 그 가격대는 네네. 역시 16,000원대예요. 16,000, 좀 많이 올라오면 한 16,300원 정도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16,000원 아, 위로 그래. 올라왔을 때는 정리했다가 좀 시간적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기다렸다가 풍력, 해상,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갔는데 내가 먼저 사지 못했다라면은 그 뒤에 다시 올라갈 때 좀 먼저 사는 전략으로 보자라는 취지에서 드리는 거니까 매수가 아, 근처 네. 왔을 때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간은 어느 정도 더 걸리는지 모르겠죠.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올 연말까지 보시고 올라오면은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네, 잘 감사합니다.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지금은 16,000원대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중에 좀 실적 같은 부분이 확인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효성중공업이요. 효성중공업이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8,000원에 5%요. 네, 58,000원의 비중 5%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니, 네. 7만 원에 팔고 아, 네. 내려왔길 많이 내려와서 샀는데 빠지더라고. 더 아. 빠질 건지 올라갈 건지 좀. 네, 이전에 7만 원대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시고 하락을 해서 네. 다시 매수하신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봐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님 효성중공업을 58,0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저번에 네. 한번 수익을 내셨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수익 잘 냈다가 이것도 거꾸로 다시 잃어버릴 수 있는 네. 상황일 것 같기도 해요. 예, 근데 뭐 회사는 제가 봤을 때 더 역시 좋은 관점으로 가고 있어요. 아까 효성을 얘기 드리면서 얘기했는데 효성은 괜찮아요. 좋긴 한데 역시 이 회사도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예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영업이익보다는 약간 순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아직까지 리스크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구조라든지 개편 이런 부분에서 약간 구조 개편을 좀 진행 중인 단계에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주가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5만 원 판지 지금 많이 내려왔다라는 게 무작정 가격만 보신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예.
네, 제가 봤을 때 가격만 봤기 때문에 이 가격에 사신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간단하게 한번 보면 지금 화면 보이시죠? 예. 주가가 그냥 방향성을 위로 쭉 긋고 있으면 그 과정에 있었을 때 살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격대를 오랫동안 머물러주는 가격대가 다시 왔었을 때 거기서 머물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했는데 이 많이 떨어진 가격이 얘가 여기서 올라가는 동안 계속 위로만 올라갔을 때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려갈 때는 계속 내려가기만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고가에서는. 좀 많이 올랐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사서 들고 가도 더 떨어지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냐면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영역이 되는데 지금 58,000원은 떨어졌는데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올라온 것 같은데 내 가격은 안 오고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떨어진 가격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최근에 올랐던 거 대비. 그래서 많이 떨어진 거는 저는 한 42,500원 뭐 이 가격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58,000원 같으면 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이건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 수익으로 한 6만 원대 부근에서 이익 실현을 가져가고 조금 지켜보고 좀 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제가 얘기한 가격 여기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드릴게요. 6만 원까지 놓을 것 같아요. 네, 와요. 충분히 올 수 있어요. 기술적 반등으로 추석 이후에 단기적인 수렴을 보여주고 반등이 나올 거니까 그 가격에 한 6만 원 정도는 올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로 목표가 6만 원 잡아드렸고요. 만약에 아래로 내려오면은 4만 원 초반대에서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유튜브 댓글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고려제약인데요. 12,3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십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12,300원. 내일 정도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올라오면은 12,300원짜리 매도하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단기적으로 이 저가를 손절 잡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저가 자리 이탈했을 때는 추가 매수했는 비중을 손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면은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추가 매수하고 목표가는 역시 12,300원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흐름 보셔서 추가 매수 여부 결정하신 다음에 매수가 올라오면 매도하시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AP 시스템은 23,8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5%이신데 추가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일단 역시 이 종목도 한 번은 올라올 텐데요. 계속 흐름을 아래쪽 꺾어 있는 게 OLED 시장에서 중국 비중을 좀 높이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 OLED는 LG나 삼성전자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데 그래서 조금 많이 처져 있긴 하지만 역시 회사는 탄탄한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어서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5% 정도면 추가 매수를 일부 진행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추석 이후에 방향성 확인하고 하셔도 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좀 들고 계셨다가 추석 이후에 추가 매수 관점을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을 만큼을 조금씩 나눠서 들어가신다라면은 이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올라왔을 때 일단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구가 목표가를 26,000원짜리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추석 이후에 방향성을 확인한 다음에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고요. 단기 목표가 26,000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14,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40%이신데 앞으로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코스모 신소재도 회사 상황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14,900원 같으면은 현재가 역시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역시 단기적으로 오늘 내일 2차 전지 쪽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 비중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비중을 절반을 꼭 매수가에서 줄여내시길 바랍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새로운 쪽으로 봐서 양극화 쪽으로 해서 또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의 전반적인 2차 전지는 역시 대형주 쪽의 흐름이 저는 계속 남아있을 거고요. 저는 2차 전지 쪽에 하나의 팁을 드리면 포스코 케미칼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종목들은 좀 편입해서 제외하고 한 종목에 좀 저는 제 생각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가 오면은 비중 축소 혹은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에서 비중 절반 축소 또는 매도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무림페이퍼입니다. 무림페이퍼는 2,56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올해 보유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건 들고 계셨다가 반등 나오면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래가 너무 없어서 갑자기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가를 한 2,700원대 부근으로 잡아놓고요. 2,700원짜리 항상 걸어두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가 워낙 없기 때문에 올라왔다가 그때 팔려고 하면 호가창에 잔량이 없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2,700원대 매일 걸어놓자. 그러면 수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도가 2,700원 매일 걸어 놓으셔서 잘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G3BNT입니다. G3BNT는 29,4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10%이신데 추가 매수 단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저는 이 종목 추가 매수 안 할 것 같고요. 네. 올라오면 매수가에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고요.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제약바에서 시장이 핫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거래는 굉장히 원래 많이 일어난 쪽으로 역시 개인의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G3BNT도 그런 종목들은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개인의 관심으로 거래가 활발한 종목은 그만큼 시장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있어서 저는 매수가까지 와준다라면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추가 매수 전략은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까지 올라오면 매도하시라는 의견 함께 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는 62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20%이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올라오면은 좀 목표가를 좀 멀리 보면은 제가 봤을 때 한 6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뚜기라는 종목은 뭐 단기적으로 얼마 올랐네, 팔았네, 뭐 지금 떨어졌네 이렇게 연연하기보다는 조금 호흡을 길게 보고요. 오뚜기도 워낙 장기간 동안에 하락 국면이 있었죠. 5년 가까이의 하락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락 국면에 있었을 때 내려왔을 때 좀 기다리는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회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반등치가 제가 판단할 때 65만 원까지는 열려 있으니까요. 목표가 65만 원 잡으시고 들고 가보는 전략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5만 원까지 기다려 보시라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 종목 BGF 리테일 한 개 더 보겠습니다. 12만 4,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이신데 언제쯤 매도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12만 원 같으시면은 올라오면은 단기적으로 그냥 짧게 끊어내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편의점 쪽이 코로나 이슈 뭐 좋은 쪽으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안 나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소외되는 거니까요. 올라오면 이익 실현 가격으로 13만 4천 원 정도에서 그냥 이익 실현하고 조금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우상향하는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3만 4천 원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BGF 리테일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 내일 다시 한 번 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친절한 상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챔피언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40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